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지난주 목요일 국내 증시 하락이 정말로 매섭게 나왔죠. 나스닥 선물도 상승하고 아시아 증시들도 상승하고 있고 주요 아시아나 중국이나 일본 등등 시장도 양호한 상태에서 대만 한 1%대 빠졌지만은 국내 코스닥은 거의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매서운 하락이 수요일과 목요일 날 이어져 왔습니다. 정말로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리고 너무나 괴상하고 이상한 하락이 코스닥에 발생을 했는데 결국은 원인은 과도한 레버리지에 의한 그 레버리지의 뚝을 붕괴시키기 위한 흐름 혹은 레버리지로 인한 매도가 매도를 불러오면서 투자 심리가 시장을 망쳐버렸던 이틀의 시장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에 있다 보면은 매해 반복되는 이슈이고 매해 발생하는 이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요일 날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금요일 날 한 차례 조금 더 밀렸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장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라고 보여져요. 예상 체결치가 마이너스 10%를 찍었고 100개가 넘는 종목이 하한가에 위치를 하면서 굉장한 공포가 금요일날 오전 시장에 발생을 했습니다. 참 이게 시장은 반복되고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증시의 이 비관론이 꽃이 폈을 때 그 비관이 극도로 확대되었죠. 언론 보도 할 거 없이 반대 매매가 11배 급증을 하고 사상 최대의 반대 매매가 금요일날 발생된 예정이며 미국의 뉴비니 교수가 다시 시장에 나오면서 시장은 더 큰 50% 이상의 하락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등등의 갑작스러운 또 비관론자의 더 강한 멘트 등등이 참 여실히 시장은 이런 비관과 피가 낭자할 때 반등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또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등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눈 깜짝할 사이에 총알처럼 튀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종목을 안 들고 있으면 중간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많이 떨어졌고 여전히 싼데 떨어질 때는 무섭고 또 올라갈 때는 중간에 밀릴까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아무리 주식 경력이 많고 시장 경험이 많아도 쉽지 않은 거는 쉽지 않은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금요일날 시장의 반등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등이라고 보는 거죠. 매수의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가는 반등이 좋은 반등입니다. 또 반등이 매수의 기회를 주다가 종가에 밀어버리는 그런 반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매수를 안 주고 종가까지 누적 수급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올라가는 반등이 굉장히 좋은 반등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나온 시장의 반등 시그널로는 100점 만점에 105점짜리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최근 역대급 반대 매매 이후에 당연히 시장의 이 매물대가 또 많이 얇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배열상에서 시장을 강하게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그간 위에 척척 쌓여있던 매물대, 즉 반대매매 성격에서의 매물대가 나오면서의 시장이 호가 공백으로 인해서 굉장히 총알처럼 튀어 올라가는데 일단 금요일날 그런 시장이 발생을 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긴축 우려 등등 또 하나 더 상해의 코로나 종식을 또 선언하는 모습 등등 갑작스럽게 호재성 이슈가 시장 반등과 함께 타이밍도 절묘하게 또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며칠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생각으로 주말 즐겁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역대급 반대 매매 코스닥 5% 반등 성공 및 미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 및 유가 하락 등 반등 영상 속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시장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 시장에서 보여주는 형태 그대로를 보면서 일단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날 미 증시 장 초반에는 그렇게 강한 출발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출발은 아니었는데 이 상승폭을 확대시킨 요인은 바로 미국의 이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나왔죠. 지난달에는 이게 올라가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이후 CPI의 상승 이런 게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이 다음 때는 나올 CPI 즉 7월
뭐 15일인가요? 10월 3일, 13일 뭐 이 정도 나오는 CPI의 둔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최근 국제 유가의 하락과 곡물가 하락, 그리고 미국의 이 러시아의 그냥 약간 항복하는 그런 제스처, 즉 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네, 약간 느슨하게 풀려고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러브콜 등등이 지금 시장에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시 조금 낮춰주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방면에서 제스처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아침에 찍어놓은 건데 역외 환율이 여기에서 간밤 미 증시의 급등으로 인해서 1280원대 89원으로 일단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다라는 점 또한 긍정적이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환율이 1300원대 위로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경제 전반에 위기가 다가온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많았었는데, 일단 환율이 다시 1300원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심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최근 다행스러운 거는 외국인들 이 풋옵션 해지를 굉장히 많이 풀어놨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관도 굉장히 많이 풀어놓은 상태에서 메이저는 콜로 네, 포지션을 구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은 긍정적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 풋에 엄청난 네, 포지션을 쌓아놓고 계속 풋으로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개인과 외국인의 방향성이 완전히 지금 달라졌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개인의 풋옵션을 죽이기 위해서 강도 있는 반등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변수는 결국 환율이겠고 미국 시장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국제 유가가 다시금 120달러를 돌파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면야 시황이 바뀔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과도하게 밀려온 증시는 일정 부분 데드캣 바운스가 시작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전 코스닥 예상 시초가를 봤다면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연속 이틀 동안의 하락이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공포 속으로,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반대 매매가 금요일 시초가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한가에 자동 매도가 걸렸는지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0% 코스닥 예상 체결가 코로나 때, 그리고 2015년도 11년도 금융위기 때 연평도 폭격 맞은 날 등 오랜만에 봤던 예상 체결 수치였던 것 같은데, 시장이라는 게 정말로 잔인하다고 밖에, 그리고 피가 낭자하고 비관론이 가장 크게 다를 때 급반등이 잘 나온다는 말이 이번에도 여실없이 시장에 통용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 시장 미증시는 4일 연속 하락 상승 등 포함해서 어찌되었건 주가상은 반등하며 양봉 마감을 했고, 금요일 다시 한번 큰 폭의 반등을 하며 최근 하락폭을 빠르게 축소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선 이 이면에는 파월의 청문회에서 첫날, 즉 수요일날 경기 침체가 가능하다라는 발언에서 다음날은 그 말을 번복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시장에 변화를 줬고, 그 기간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온건한 분위기로 변화하며 사우디 쪽에도 우호적 제스처를 하는 등 어찌되었건 바이든은 인플레이션을 떨구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등 이러한 기조가 국제유가, 곡물 가격 등을 단기적으로 하락시키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둔화되는 시점에 금요일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며 발표되자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 마감했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최근 증시의 하락은 1년에 순환 메커니즘이 좀 있었는데요.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우려 속 하락하고, 그리고 CPI 발표에 또 걱정에 하락하고, 그리고 FOMC는 CPI를 근거로 거센 긴축 모드에 또 하락하고, 그 다음은 다시 긴축의 강도에 따른 경기 침체의 우려의 하락으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었던 찰나에 약간은 담비와도 같은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 지표가 나와준 건 긍정적 신호로 해석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의 매크로 환경은 아주 단순하게 흘러가는 듯 싶은데요. 이러한 지표의 발표에 환호한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 감소가 CPI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그 CPI 감소가 7월 FOMC에 현재 자이언트 스텝을 기대하는 게 다시금 빅 스텝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변화하며 긴축 속도 조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또 반전시키며 나타나는 페이크 반응
현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국 증시의 수요일과 목요일 시장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만큼 코스닥만 유동 약세를 보였죠. 결국 문제는 수급의 꼬임과 과도한 레버리지의 청산이 매도를 불러오면서 뚝이 한번 무너지면서 발생된 이상현상이었다면 지속될지는 의문이나 적어도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흐름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 시가 이후 잠시 밀줄 예상했으나 과도한 하락에 의한 급격한 상승으로 전환되며 추격 매수하기 쉽지 않게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이 오히려 서서히 상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즉 급하게 들어왔다는 점이 좋은 점으로 봐야 되고, 월요일 시가 상승 이후 마이너스권에서도 충분히 이제는 단기 스윙이든 당일 매도용으로 매수를 하든 잡아도 큰 부담이 많이 되진 않아요.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해서 잘 청산해 가면 저는 될 거라고 보여주고요. 또한 시장이 빠질 때는 악재만 지속으로 나오고 호재는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는데, 반대로 상승할 때 분명히 갑작스럽게 호재만 지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인지를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올라가게 되면 갑작스럽게 호재만 또 연일 튀어나오게 되는 게 또 시장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 일제히 상승하면서 매우 가파른 상승을 보였는데요. 제가 줌 투자 이쪽을 보니까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비중으로 따다닥 전체 종목군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코스피 먼저 찍어 보면은 삼성전자 이쪽은 그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기술주 위주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죠.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크래프톤, NC 이쪽으로 기술주 위주의,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좀 세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외 거의 대부분은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흐름이었고요. 코스닥도 2차 전지가 거의 시장을 끌어왔죠. 시가총액 비중으로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셀트리온, LNF 순으로 시가총액이 큰데요.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엄청 크게 반등을 해주면서 그 밖에 게임주들 그리고 2차전지 섹터 강한 반등 나오면서 전체적인 모든 섹터가 강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금요일 미국 증시를 보면은 IT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또 뜨겁게 올라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단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에 IT 반도체도 강하게 월요일 날은 올라갈 수 있을 걸로 일단은 예상이 드네요. 그 밖에 거의 대부분의 섹터는 미국은 다 올랐죠. 또한 이번에 재건 이슈로 인해서 인더스트리얼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도 바닥권에서 엄청 강하게 좀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 나토 회의 혹은 다음 주에 있을, 그러니까 26일부터죠. 오늘부터 28일까지 있을 독일, 유럽에서 하는 우크라이나 마셜 플랜 계획이 어떻게 또 시장에 진행이 되는지 보면서 재건주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치 종목보다는 재건주 위주, 그 다음에 낙폭이 과대된 실적 우량주 위주로 시장을 바라보면 큰 부담이 없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종목군들을 다 이야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은, 일단 2차전지 종목군들 에코프로 BM은 월요일날 300%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에코프로도 최근 기간 동안 충분히 많이 싸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잡기는 좀 부담이 된다 싶으면은 그냥 에코프로를 그냥 매수를 해도 이제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단기 바닥권에서 들어가는 거라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고, IT 반도체 이 구간에서 DB도 나쁘지 않고 아비코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SPG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자, 메타버스 글로벌 메타버스 포럼이 7월달, 그리고 애플 AR 헤드셋 이슈 하반기 갈수록 지속될 거고, 메타 또한 지속 투자 및 메타버스에 올인한다라는 이슈 등이 있는데, 최근 낙폭이 과도했던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맥스트나 MP 혹은 신화인터텍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금요일날 오후에 이 원전 관련주, 특히 한신기계가 장 막판에 급등하면서 좀 올랐는데, 다음 주에 원전 관련된 이벤트 굵직굵직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는 다음 주에 무조건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M&A 및 인수합병 이슈가 6월 말에 CIS, 일진머티리얼즈가 대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지수를 보면은 항상 이 지수에서 의미 있는 구간들이 존재를 합니다. RSI 지표,
RSI 지표 많이 떨어졌는데 엔벨로프 구간 저도 이 자리는 물려도 반등은 나오는 자리이긴 하죠. 근데 저는 한 차례 더 밀었다 가기를 바랬는데 생각보다 덜 밀어서 좀 큰 기회를 좀 많이 비중을 실치를 못해서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나머지 정리한 거는 이번 주에 일정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도움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의 주도주가 뭔지, 장중에 시장의 변화가 뭔지 그런 부분을 매일매일 배워가는 것도 이 주식하면서 연속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시장 먼저 볼게요. 시장. 자, 코스닥 지수를 볼게요. 굉장히 가파르게 한 번, 그 다음에 또 두 번.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이제 2단 연속 파동이 좀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 만들어졌던 박스권, 그 다음에 이 당시 빠졌던 이 박스권의 크기를 제가 정확히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놨는데 그만큼 좀 빠졌다가 지금 반등이 나왔어요. 이때. 그래서 이때 예를 들면 뭐 대칭 수열로 간다라고 뭐 국한 짓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 당시 이게 이제 저점이었기 때문에 반등은 정확히 382까지 반등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서 0.5까지 코스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또 이번에 그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382부터 항상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382 이 구간이죠. 382까지는 반등이 나오고 좀 밀렸다가 0.5 구간 0.5 구간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806포인트에서 825포인트 이 사이까지의 반등이 여러 번 있어 보인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이격이 과하게 지금 벌어져 있죠. 이 구간에서 지금 122평선과의 이격이 굉장히 과하게 벌어져 있는데, 이 지수의 이평이라는 것은 결국 과하게 벌어지게 되면 다시 강아지가 개줄을 풀면은 쭉 갔다가 쪼이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만나게 돼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가 결국은 이 122평선이 내려오는 선에 또 만나겠죠. 이런 흐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대세 상승이라는 거는 이 장기 이평선이 우상향으로 돌아가는 시점, 네, 장기 이평선이 우상향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큰 폭의 상승이 많이 나오더라 라고 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네요. 과거에도 항상 그랬죠. 이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있다가 뭐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우상향으로 돌아가면서 급등락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장기 평선이 역배열 구간에서 결국은 수렴을 할 때까지는 지수의 박스권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군들 좀 볼게요. 먼저 대형주 몇 개 보고, 삼성전자, 네, 이 구간에서 일단 기술적 반등이 시작이 되었는데 삼성전자가 일단은 버텨주고 올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죠. 일단 여전히 외국인들 매도가 깊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하나의 지표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과거에는 평균 PBR 1배 수준에서 금융위기가 아니면은 절대 그 밑으로 잘 빠지지는 않았던 종목입니다. 이 당시에도 뭐 갑자기 빠져서 그렇지만은 이 PBR이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상쇄를 했는데요. 다시금 이런 추세대 구간으로 좀 들어온 모습, 추세대 구간에서 반등을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반등을 하면 탄력이 좋겠죠. 근데 반대로 SK 하이닉스가 이런 점을 깨버리게 되면은 또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시장에서 코스피 안에서는 셀트리온이 의외로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추세 반전의 신호로 보기는 좀 어렵고 너무나 과도하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히려 지수 하락에 너무 많이 빠져서 안 밀렸죠. 그러다 보니 좀 반등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금요일날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서 반등이 좀 많이 나왔다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2차전지 에코프로 BM 일단은 금요일날 사실 목요일날 하락을 만든 거는 아마 권리락을 앞두고 물량이 먼저 튀어나오면서 좀
하락을 좀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권리락을 맞으면은 300%이기 때문에 한 12만 원대 주가가 형성이 될 겁니다. 뭐 이거를 신고가를 만들지 안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겠지만은 그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 정도만 보고 권리락이 있구나 정도로만 좀 봐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가 상대적으로 지금 에코프로 비앱의 지분을 43%, 40 몇 프로를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에코프로가 버티고 있는데 얘가 이만큼 빠졌다, 이 구간까지 내려왔다 보고 있으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갔다라고 좀 느껴지는데요. 얘도 에코프로 그룹에서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고, 소재 안에서는 수직 계열화를 만들기 위해서 에코프로가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가 이제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에코프로가 같이 반등을 하다가 에코프로 BM만 지금 가고 에코프로는 못 가버렸죠. 그래서 에코프로도 이제 반등권이지 않나, 밀리면 그냥 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 매수보다는 일단은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박스권을 만들어 가다가 어느 순간에 실적 발표 시점에서 올라가는지 정도로 보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IT 반도체 보죠. IT 반도체 거의 대부분 종목군들이 안 좋은 상태에서 업종 대표주들 파인테크닉스 얘도 폴더폰 1등 종목이죠. 그래서 반등이 가장 강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판 심택이 1등주죠. 기판도 심택이 1등주기 때문에 기판에서 반등이 셌다. 그다음 반도체 뭐 PSK 최근에 가장 좋았던 반도체 종목이었었는데 밀리면서 거의 상승의 시작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고요. 자, DDR5 아비코전자, 이 친구도 많이 밀렸죠. 과거 이 상승의 첫 자리까지 밀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윗구간까지 열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좋은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주고요. 이렌텍 담배죠. 담배 EM텍과 KTNG의 소송으로 인해서 이때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 어찌됐든 네, 장사 잘하고 있고 돈 잘 벌고 있고, 불황이라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고 담배를 안 피지는 않다라는 투자 마인드로 본다면은 충분히 이 윗구간까지 단기적인 반등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실적적인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 SPG 얘는 정직한 흐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최근 낙폭이 깊어서 한 차례만 더 빠지면 참 좋았는데 안 빠져서 저는 이 종목을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날 종가에 네, 일부는 스윙으로 좀 담아놔서 일부는 가지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구간까지 일단 실적 반등 한 16,000원까지 실적 반등을 고려를 하고 좀 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쪽은 전부 다 실적 그 다음에 수급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에서 종목군들은 봐봤고요. 자, DBI텍도 많이 밀렸죠. 시장에서는 자꾸 피크아웃 논란을 하는데 장비 발주가 안 되는 피크아웃, 참 모르겠어요. 참 그런 말을 계속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내고 뭐 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이라 참 무슨 생각으로 그런 리포트를 자꾸 쓰고, 아니면은 피크아웃 날 때까지 매일매일 피크아웃을 외치려고 하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금요일날 1차전지 종목군 중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8조 5천억이라는 공급 계약을 삼성 SDI와 체결을 했죠. 원래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그 계약이 없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계약이 터지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올라왔죠. 그와 동시에 일진 홀딩스가 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금요일날 그런 이슈가 없었으면 특별히 반등할 트리거가 없었다라고 봤는데 그 이슈가 터지면서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왔었는데요. 저는 금요일날
일정 홀딩스 매매를 조금 했었고요. 사실 이 구간에 이 구간에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 타이밍을 좀 놓쳐서, 그리고 매물대에 약간 갇혀 있어서 이 구간이 보기가 약간은 좀 애매했습니다. 보고는 있었는데 매물대가 갇혀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서 그때 좀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서 좀 수익을 금요일 좀 챙겼던 것 같고요. 근데 일단 7월 1일 날 입찰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이 갈지, 일단 8조 5천억이라는 초대형 공급 계약을 체결해 놨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월요일 날도 살아있을 것 같고, 7월 초 예비 입찰까지 살아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윗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조금 더 좋은 모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서 등록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CIS 6월 말이죠. 6월 말 돈은 많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4천억이 들어오고 쭉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이 21선을 기준으로 좀 타고 움직이는데요. 아마 다음 주도 예비 입찰 전까지는 이 구간에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금요일 날도 다른 거는 좀 매매하기가 애매해서 회원님들한테도 이 종목 관심 있게 보라고 언급을 했고, 밀리만 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좀 모으다가 반등에 좀 정리하고, 물량을 좀 모으다가 또 반등에 위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했는데 뭐 찍힌 게 이제 분할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좀 물량 남은 상태에서 추가로 더 모았다가 종가에 그냥 전량 매도를 하고 일단은 이 종목은 넘어갔습니다. 종가에 이제 물량을 들고 가기에는 이 의미 있는 구간들을 못 넘었기 때문에 좀 밀렸다가 뭐 다시 올라가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분할 매도를 하고 월요일날 다시 봐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M&A 관련주 관심 있게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이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머스크가 현대 기아차를 극찬을 했죠. 극찬을 했는데 미국에서 블룸버그 통신에 머스크가 극찬한 거 다음에는 경악을 할 것이다.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의 돌풍이 매우 무섭다. 뭐 이런 기사가 블룸버그 통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대차 좀 보면은 최근 시장에서 의외로 잘 안 빠지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잘 안 밀렸구나 정도 느껴지고요. 기아도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강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현대 기아차 전기차에 함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게 화신이라는 종목인데요, 생각보다 강하죠. 흐름이 화신이라는 종목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미국의 증설한 이슈도 시장에서 잘 먹히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 하락 대비해서 낙폭도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고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는 1등 종목이다 라고 놓고 봐야 될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밀렸을 때 이런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면 훨씬 우려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려한 종목으로 압축해서 보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이런 우량주들은 이 엔벨로프 구간 근접했을 때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봐도 되겠죠. 엔벨로프 구간에서 카카오도 이번에 엔벨로프 라인까지 떨어지면서, 그리고 지난번에 급등했던 라인까지, 그러니까 지지받았던 라인까지 떨어지면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고 있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죠. 7월 달에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서 메타버스 포럼을 준비합니다. 메타버스 포럼을 준비하는데 그 관련해서 일단 뭐 구글, 뭐 아마존, 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를 하죠. 잠시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그런 기업들의 일정이 부각을 받지 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난번 애플 AR 관련해서 상한가를 갔던 맥스트를 첫 번째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 날은
맥스트는 좀 약했는데 뭐 MP, 자이언트 스텝 등이 조금 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순서대로 최근에 제일 셌던 맥스트, 그리고 금요일날 반등이 강했던 뭐 MP, 자이언트 스텝 정도까지 해서 종목군들을 일단은 펼쳐놓고 좀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7월달에 일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 하락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게 신한인터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차트의 위치는 그렇게 역배열이라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닥권에서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돈이 많이 들어온 구간들, 그리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펴놓고 일단은 계속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의 대형 플랫폼 기업과 초기 단계의 기술 개발에 합의를 해서 내년 양산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게 AR 스마트 글래스다. 지금 현재 AR 글라스를 준비하고 있는 게 AR 헤드셋이 아무래도 애플이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이 종목에 좀 껴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하락장에서는 이 종목을 조금 공략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이걸 좀 보고 좀 넘어갔던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이 독일, 그러니까 독일의 가스 비상사태 선포가 좀 있었죠. 그래서 저는 목요일날 사실 다른 거를 종배한 게 아니라 GS 글로벌을 시간 외에 밀렸을 때 좀 종배를 좀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분할 매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꼭대기에 지금 매도가 돼 있죠. 금요일날 하락폭의 꼭대기에. 그래서 시간 외에 막타임에 좀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을 매도를 해서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시간에 마이너스니까 저 밑에서 잡혀가지고 금요일날 오전에 이걸로 좀 크게 수익이 좀 났던 것 같고요. 종배가 이게 됐었는데, GS 글로벌도 기본적으로 실적 베이스가 좀 되는 종목에서 예를 들면 더 빠졌을 때 이런 자리까지는 사볼 수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어서 얘는 종배를 좀 해놓고 넘어갔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GS 글로벌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지금 원전 관련해서 다음 주에 일정들이 좀 있어요. 일단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이 체코 방문과 그리고 폴란드 방문이 있죠. 그러면서 원전에 대한 세일즈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가, 나토 회원국 참가 이슈가 연달아 있다 보니 원전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내용 하나가 있는데요. 독일에서 루머가 펴지고 있어요. 원전 재가동. 독일은 원전 쪽을 가동을 안 하고 있던 나라인데 원전 재가동 이슈가 루머가 지금 외국 쪽에서는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된다면 원전 쪽으로 힘을 한 번 더 실어 줄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금요일날 한신기계가 장 막판에 이슈를 떠나서 굉장히 좀 크게 좀 올랐었는데, 중간에는 이제 내용이 그 재탕 내용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도저히 들어가지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기 돌파되는 구간 있죠. 어제 횡보했던 자리를 뚫었을 때 가장 좋은 자리는 이 자리일 텐데, 여기서 약간 조정받을 때 일단 종가 베팅으로 들어갔다가 반등에 전략 매도를 하고 일단은 금요일날 매매를 좀 마감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앞에 악성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아마 월요일날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야 될 것 같고요. 보성 파워텍이 일단 시간에 1등이죠. 보성 파워텍이 시간에 1등인데 얘도 과거에 상승할 때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악성 매물대를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올지 대장이 바뀔지 이 점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최근까지는 G2 파워가 가장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번 계기로 G2 파워가 신고가를 경신을 하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될까라는 흐름도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다 고만고만한 상태에서 최근 매일매일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게 수천억씩 지금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급등락이 좀 심한 모습인데 이런 악성 매물대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예를 들면은 뭐 15분봉상에서
이 가장 극악 자리가 뭐 이런 자리겠죠. 이때 이런 자리들이 월요일날 돌파가 됐을 때 시세가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 또 시세가 나오는 자리구나, 이런 자리들을 알고 보면은 충분히 대응 가능한 구간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월요일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 생각하시면서 뭐 하루 이틀 더 시장의 상승을 좀 누렸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레버리지도 큰 폭의 반등이 나왔죠. 올라갔다가 예를 들면은 훅 밀릴 때 마이너스권에서 저는 잡으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훅 올라가서 시가의 갭을 들고요, 이렇게 갭을 들다가 얘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진다, 잡아야죠. 이때 이렇게 올라가서 빠지면은 이런 자리까지는 반등할 수 있겠구나 정도 생각을 하고 보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한 줄에 단비가 좀 쏟아졌던 시장이라 그래도 다음 주는 시장 반등의 기대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맞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 하나를 또 제가 매매를 했는데요. 이 신규 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차례 더 드리자면요. 매매에 대한 성공률, 확률, 이런 부분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데이터화를 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단기 트레이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규 상장 관련된 매매는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지만 절대적으로 명확한 기준만 있다면 깨지지 않는 매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점이냐, 시초가예요. 결국은 이 시가에 잡던지, 내가 이 종목이 바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시가에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은 필패입니다. 무조건 손실보는 매매고요. 시가를 회복하고 뭐 눌림에 들어가서 매매를 하고, 이런 악성 매물대를 돌파하는 단기 돌파 자리에서 돌파로 들어가서 매도하고, 이 꼭대기 돌파로 들어가서 파동에 의한 매매를 하고, 단기적으로 이 차트에서만 보더라도 헤드앤숄더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명확하게 나오면은 이 매수의 목표치도 굉장히 짧게 잡아야 됩니다. 어디까지 밀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존재하죠. 돌파했던 자리까지는 일단은 보고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내가 들어왔던 자리가 이런 자리면은 여기까지는 보고, 이 구간에서 돌파가 안 된다면은 매도하고, 시가가 이탈되는 순간부터는 아예 종목을 봐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는 한 두세 종목을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요. 보면 봉암퓨어셀하고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시가, 고가, 돌파, 그리고 눌림에서는 이러한 시가가 훼손되면 절대로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기준만 명확하면 신규 상장주는 오히려 쉴 수 있는 매매 형태, 균일화되어 있는 매매의 이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신규 상장주는 미리 배정받은 사람을 제외하면은 시장의 참여자들은 동등한 조건에서 플레이를 합니다. 동등한 조건에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 기준만 있으면은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 늦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